그러면 일단 전 개괄적인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이 공약이란 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느냐? 네.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5년 만에 딱 한 번 갑이 되는 시기가 바로 대통령 선거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이 후보들이 각 정당들이 이제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의뢰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메뉴판이거든요. 그리고 그 메뉴판에서 국민들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골라서 찍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뭔가 세상을 좀 바꿔보려면 결국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걸 활용하려면 정치 시스템 중에서도 공약이라는 정책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은 선거 기간 전에 이제 공약을 만들고 또 그 인수위원회나 또 대통령 비서실나 또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그 공약을 이제 실제로 집행하고 또 그것이 그 왜곡되고 축소되고 또는 더 확대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국민들이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이 첫째는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로 그 공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고 또 정무적인 분석이라든지 또 재정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완전히 뭐 최근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듯이 이렇게 버려지기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각국에 따라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공약을 한번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뉴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메뉴판. 예.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메뉴 봅시다. 이렇게 메뉴판 딱 가져오는데 이 메뉴 하나하나가 처음보다 이게 맛없는 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식당을 나와버리면 되는데 국가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메뉴에 좀 맛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메뉴가 이게 어떤 메뉴인지 그거부터 한번. 일단 제가 선거의 정치적인 진행 과정이나 양상과 별개로 공약을 딱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끝났구나. 뭐가요? 이미 판은 끝나버렸다. 공약으로 봤을 때? 예. 아하. 구체적으로 누가 좋고 잘했다 이런 얘기를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선거는 현재 그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이 너무나 의외로 부실해요. 야, 왜 이러지? 아니 내가 그동안 써드린 것도 꽤 많고 제가 모든 캠프나 주요 후보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써드리기도 하고 또 직접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고 주요 인사들한테 그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공약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만들어드렸던 공약 중에서도 다 빠져있고 엉뚱하게 막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로 돼 있어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TV 토론 또 하고 이 앞으로 선거를 버텨낼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장에 나간 병사들이 무기를 제대로 안 들고 현대전에서 뭐 M16도 이미 낡은 무기인데 칼빈 소총 이런 거 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만을 보면 좀 충격적이네요. 이번에 그 포스터 논란도 누가 했는지 모르는 뭐 미스테리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쪽에 말씀을 드려봐야 공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요 세 후보는 굉장히 단단하게 굉장히 정치하게 또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나 이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옛날 버전 내지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검증됐던 실패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 후보를 물 먹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캠프나 이 정책 팀들이 부실하게 만드는 게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들고 토론에서 저는 그 단면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요. 작은 정부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향성은 이미 끝났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고 정말 유사하게는 공약도 홍준표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수치.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전부 그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가 실패했던 그 방안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무슨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이거 안 된다는 거 이미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하고 있어가지고 후보 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런 것을 공약으로 써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스펙트럼을 약간 중도 진보부터 이 보수까지 다양하게 포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좀 함부로 편하게 하기 못하는 이런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갇힌다 이런 짐작이 좀 돼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약만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미 선거는 끝나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때만 해도 나름대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초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하나로 공약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슈가 될 만한 복지 정책이 안 보인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쟁취했는데요. 이 선거가 이제 장미 대선이라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촛불혁명의 성과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공약 속에 우리 국민들의 전리품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제 그 한두 개가 부각되지 않고 그 두루두루 이렇게 있어서 잘 표시가 안 날 뿐인데요. 예를 들면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 대선에서는 뭐 기초연금이나 건강보험 하나로 같은 것으로 이제 디베이트가 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공약이 이미 공통 공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저희 복지국가 소사이티도 주장을 여러 차례 했고요. 또 한 15년 전 2002년 때도 한번 그 제안했다가 그 무산된 적이 있는데 아동수당 5명의 주요 후보가 모두 다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일단 저 0에서부터 5세까지 그 아동에게 월 10만씩 다 드리겠다. 단계적으로 이제 그 10만 원 드리고 앞으로 인상을 하는데 그 소요 재정을 2조 6천억 정도를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예. 또 심상정 후보는 모든 아동, 그러니까 아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0에서 5세가 아니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자녀들에게 월 10만씩 주겠다 했고 홍준표 후보조차도 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여기는 더 나갔습니다. 월 15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했고 안철수 후보도 아동수당은 당연히 실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국민들은 최소 그 월 10만 원 정도의 아동수당은 챙겨놨다. 안철수 후보는 11세까지 0세부터 11세까지 월 10만 원인데 네. 이건 상위 20%는 빼고 그 소득 계층별로 80% 아동에 대해서 그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그렇게 됐죠. 그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이게 금액은 제일 작아요. 문재인 후보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책임질 만큼 일단 시작하자. 요것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재인 스타일이죠, 이거는 뭐. 요것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0세부터 5세까지니까 6년이잖아, 6년. 예. 태어나면 6년 동안은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주겠다. 요걸 일단 하고 그걸 단계적으로 이제 확충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 이거는 몇 년이에요? 12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보다 6년이나 더 길죠. 그리고 이제 금액은 홍준표는 오히려 15만 원씩이나 주니까 그러니까 보수 후보들이 오히려 아동수당에서는 더 많이 지금 주겠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그동안의 시민사회 운동의 성과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제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실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려면 이제 법을 입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법에 의해서 모든 아동들이 그래도 국가로부터 최저 생계비를 기본적인 아동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시대가 개막되는 거죠. 근데 이거 보고 제가 느낀 건데요. 일단 뭐 결과적으로 보면 5명 후보들의 공약으로 봤을 때 누가 되더라도 한 명당 10만 원을 확보하는 건 맞는데 예. 그런 느낌이에요. 홍준표의 공약 같은 경우는 월 15만 원 아동수당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급하겠다잖아요. 예. 마치 17만 원짜리 기초연금을 20만 원으로 우리는 막 지르는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지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 느낌이고. 재원마련방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내 생각인데 틀림없이 홍준표는 예. 무상급식 보편주의 방식으로 하던 거를 극빈자들로 대상자를 줄이는 선별주의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아마 틀림없이 아마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게 된다면 가난한 집 아이들만 선별해가지고 그렇죠. 그 아이들에게만 15만 원씩 주겠다로 귀결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축소 왜곡이 예정돼 있는 그런 공약이 그렇죠. 아닌가. 홍준표는 뭐 토론에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했어요. 뭐 예.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 그것은 복지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애둘렀는데 예. 제가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세부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에 또 공약이 있었는데 그까지를 다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또 하나 그 국민들이 이미 쟁취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연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 했는데요. 일단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전부 다. 예. 70%의 노인에게 지금도 그렇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70%도 끝자리 좀 못 주고 있는데 어쨌든 2018년 내년까지는 25만 주고 문재인 후보는 2021년에는 3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 그래서 추가 재원이 4조 4천억이 더 든다 이렇게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그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받아서 100% 노인에게 그 기초연금 30만 원 일괄 지급하겠다라고 한풀이를 좀 하셨고요. 이 유승민 후보는 이제 방금 이상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소득 하위 50%의 노인에게
이제 소득계층별 차등 지원하는데 기초연금을 차등해서 인상하겠다 이렇게 했고 안철수 후보도 이 10대 공약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안 밝히는데 어쨌든 그 기초연금을 강화한 것을 포함한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홍준표 후보도 기초연금은 30만 원까지 인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게 정확하게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명시가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숫자를 쓰는 것이 공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건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보증수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나오면 TV 토론에서라도 나오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받아내야만 되는 그런 어떤 계산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예, 더 큰 게 이제 사실은 지금 40, 50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관련된 그 제일 큰 건데 그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 때 박근혜가 기초연금 지급하면서 그 깎아버렸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다들 그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회복하는 추세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이제 여기 있는 소득 대체율의 그 퍼센테이지나 금액을 밝히진 않았는데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대해서 연금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소득 대체율을 50%로 아주 명기해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증을 법으로 명시하겠다 이렇게 했고 유승민 후보는 그 최저연금액을 보장해주고 그 최저연금액은 80만 이상으로 아주 숫자를 밝히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이 가장 진보적입니다. 이게 지금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최저 보장연금제를 좀 하겠다는 거거든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80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기초연금 30만 원 더 해보십시오. 그러면 110만 원이 되죠. 우리나라도 스웨덴만큼 이제는 모든 노인들에게 1인당 110만 원이 보장되는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로는 그 소득 대체율을 심상정 후보와 마찬가지로 지금이 45.5거든요. 45.5. 그러니까 평소 소득의 45.5%를 지금 보장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이게 2028년이면 40%로 줄어들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걸 50%로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언론의 보도에 나와가지고 지금 보수 언론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50%로 올린다면 그러면 참여정부 때 유시민 장관 때 만들었던 그 연금개혁 프로그램 2007년도 개혁한 거죠. 그거와 역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요. 그때 만들었던 2007년도 연금개혁 방안에 따라서 2028년이면 40%까지로 줄어들도록 돼 있는데 이걸 도로 50%로 올리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이게 지금 국민연금보험료를 현재 9%를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거든요. 소득의 9%. 이거를 유럽 수준으로 소득의 18%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2배 정도 보험료 더 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안 하고 이렇게 소득 대체율만 높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너무 선심성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지금 직면해 있죠. 그래서 심상정 후보나 문재인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실하게 답변을 지금 이제 해줘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 연금 관련된 부분은 중앙대학교 김영민 교수님이 담당을 하고 계시고 이분이 수십 년 동안 이 소득 대체율 부분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분히 아마 그 토론에서 이 부분을 그 밝히도록 후보를 설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그 영향력 행사, 그러니까 아마 그 박근혜 게이트에서 삼성과의 관계 그런 것만 중점 뒀지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소득 대체율이나 이런 거는 아예 언급을 안 해버렸고요. 다만 이제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것을 이제 확대하겠다. 또 돌누릴 제도 같은 걸 적용해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런 정도만 하고 있어서 이것도 안 후보님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면 아주 재미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한번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면은 대부분은 다 대선 뛰겠다고 한 4년 5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나올 거는 누구나 다 예상돼 있었고 역시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게 기본 마인드가
세워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걸 개념이라고 해요. 개념 있는 사람. 개념이 세워진 상태에서 모든 자기의 공약들은 그 개념에 맞춰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에는 저는 그런 게 없어 보이고 일단 부실하다고 말하는 게 지금 이런 지점 아니에요. 두루뭉술이하게 뭔가를 던졌는데 뭐 구체적인 것도 없고 구체적인 게 없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그냥 면피하듯이 공약 하나 던지고 대선 지나가겠다 그런 느낌 받으셨다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후보의 문제도 있지만은 캠프의 스탠스의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두루뭉실을 해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그야말로 진검승부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주고받고 하면서 몇 프로냐, 뭐 저 당신 입장을 말해라 이렇게 다그치기를 받게 되는데 그거는 뭐 저 이렇게 하면서 박근혜식의 어조로 안 후보 보고 이렇게 답을 해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좀 너무한 이 강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첫째는 안타까웠고요. 두 번째로 그 공약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신경을 쓰고 또 정무적인 분석이라든지 또 재정 관련된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또 완전히 뭐 최근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경험했듯이 그야말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듯이 이렇게 버려지기도 하는 이런 걸 보면서 각국에 따라서 굉장히 소중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 이런 공약을 한번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뉴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메뉴판. 예. 좋은 표현 같아요. 우리 국민들이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메뉴 봅시다. 이렇게 메뉴판 딱 가져오는데 이 메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게 맛없는 것만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식당을 나와버리면 되는데 국가에서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메뉴에 좀 맛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메뉴가 이게 어떤 메뉴인지 그거부터 한번. 일단 제가 선거의 정치적인 진행 과정이나 양상과 별개로 공약을 딱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끝났구나. 그리고 재원 마련 방안이 전부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가 실패했던 그 방안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무슨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이거 안 된다는 거 이미 국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하고 있어가지고 후보 보고 어떻게 하라고 저런 것을 공약으로 써줬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스펙트럼을 약간 중도 진보부터 이 보수까지 다양하게 포괄 하다 보니까 이 말을 좀 함부로 편하게 하기 못하는 이런 한계성 때문에 이렇게 갇힌다 이런 짐작이 좀 돼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공약만 볼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미 선거는 끝나버렸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 때만 해도 나름대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초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 하나라 공약 이런 거. 근데 지금 이슈가 될 만한 복지 정책이 안 보인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많은 것을 쟁취했는데요. 이 선거가 이제 장미 대선도 누가 했는지 모르는 뭐 미스테리가 좀 남아 있거든요. 그쪽에 말씀을 드려봐야 공약으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재인, 심상정, 유승민 요 세 후보는 굉장히 단단하게, 굉장히 정치하게 또 구체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었고 안철수 후보나 이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옛날 버전 내지는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검증됐던 실패의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이거 후보를 물 먹이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캠프나 이 정책 팀들이 부실하게 만드는 게 왜 이럴까 이런 의문이 들고 토론에서 저는 그 단면이 하나 나왔다고 생각해요. 작은 정부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안철수 후보가 단호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향성은 이미 끝났다는 게 다 증명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고 정말 유사하게는 공약도 홍준표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수치가 하나도 없어요. 수치. 그러면 일단 전 개괄적인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 공약이란 게 이제 왜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5년 만에 딱 한 번 갑이 되는 시기가 바로 대통령 선거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만 후보들이 각 정당들이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의뢰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 메뉴판이거든요. 그리고 그 메뉴판에서 국민들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골라서 찍게 되는데 제가 이제 뭔가 세상을 좀 바꿔보려면 결국 현재의 정치 시스템을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걸 활용하려면 정치 시스템 중에서도 공약이라는 정책이라는 이 틀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것은 선거 기간 전에 이제 공약을 만들고 또 그 인수위원회나 또 대통령 비서실나 또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그 공약을 이제 실제로 집행하고 또 그것이 왜곡되고 축소되고 또는 더 확대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 국민들이 사실은 이걸 잘 모르는구나라는 것이 이미 판은 끝나버렸다. 공약으로 봤을 때? 예. 아하.
구체적으로 누가 좋고 잘했다 이런 얘기를 총평을 한번 해주세요. 예. 일단 선거는 현재 그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의 공약이 너무나 의외로 부실해요. 야, 왜 이러지? 아니, 내가 그동안 써드린 것도 꽤 많고, 제가 모든 캠프나 주요 후보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써드리기도 하고, 또 직접 자문을 해드리기도 하고, 주요 인사들한테 그 조언을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했던 공약을 전달해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만들어드렸던 공약 중에서도 다 빠져있고, 엉뚱하게 막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로 돼 있어갖고, 이거 갖고 어떻게 TV 토론 또 하고, 앞으로 선거를 버텨낼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장에 나간 병사들이 무기를 제대로 안 들고, 현대전에서 뭐 M16도 이미 낡은 무기인데 칼빈 소총 이런 거 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만을 보면 좀 충격적이네요. 이번에 그 포스터 논란